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분양가가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통상 사실 가격,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네. 일반적인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오를 거다. 그럼 분양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또 올라요? 지난 2월 24일 날 이제 하나증권이라는 데서 저렴한 분양가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월 27일 날 NH투자증권에서 당분간 하락하기 어려운 분양 가격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떨어지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제목부터가 분양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네. 안 떨어진다, 오른다, 오른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른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보고서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행복한 미래연구소 윤PD입니다. 자, 오늘도 차창환 대표님 모시고 재테크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차창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전 국민에 관심된 부동산. 부동산. 그 중에서도 예.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아파트 합니다. 분양가에 대해.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얘기는 누구나 다 솔깃하고 관심이 있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 분양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좋지가 않은데.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뭐 작년 하반기부터 뭐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네. 근데 뭐 한번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번 했고요. 네. 최근 상황을 보면은 뭐 추가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런 거 없이 옆으로 좀 이렇게 뭐 그냥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횡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최근 뭐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은 KB국민은행이라고 이제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를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중위 가격이요. 네. 네. 이게 지난 2월달에 통계를 보니까 이제 9억 9,333만 원이 나왔대요. 9억 9,330. 10억이네요, 10억. 네. 10억 조금 안 되는데요. 네. 문제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지금 10억 밑으로 떨어진 게 1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10억 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몇 년 전에 제일 높을 때가 12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중위 가격이 내려간 1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억 가까이 떨어진 거죠. 네네. 한 20%가 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중위 가격이라는 게 이게 이제 평균 가격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평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하는 가격인데 중위 가격은 평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건수가 있잖아. 매매 건수를 쭉 전체를 쫙 다 써보는 거죠. 네. 그리고는 금액 상관없이 제일 가운데 있는 애, 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냐를 보는 거야. 그게 중위 가격이거든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중간 가격 정도다. 그쵸. 평균가는 근데 이제 이게 다 평균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돼버리면 혹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아지면 평균을 올려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얘는 그냥 미치든 만 상관없이 순서대로 해서 제일 가운데 나온 걸 빼서 보니까 9억 3천이더라고요. 순서대로. 금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순서 중에 가운데 걸 보는 그래서 이제 평균 가격에 비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의 영향을 조금 덜 받거든요. 네. 중위 가격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시세를 파악할 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아파트 분양가를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방금 기준이 떨어졌다 보면 아파트 분양가도 떨어지게 될 거 아닌가요? 앞으로 뭐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일반 시민들도 많고 그런데 뭐 그 분양가가 엄청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분양가가 사실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분양가가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통상 사실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네. 일반적인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오를 거다. 그럼 분양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또 올라요? 지난 2월 24일 날 이제 하나증권이라는 데서 저렴한 분양가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월 27일 날 NH투자증권에서 당분간 하락하기 어려운 분양 가격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떨어지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제목부터가 분양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네. 안 떨어진다, 오른다, 오른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른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보고서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현재 먼저 현재 아파트 가격이 왜 떨어졌냐, 네. 왜 떨어졌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현황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 증가. 네. 요 두 가지가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히 수요 감소를 몰고 와요. 아무래도 집은 이제 대부분 대출을 해서 많이 사기 그렇죠. 때문에 대출이니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입주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공급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네. 수요는 줄고 공급이 증가되니까 집값이 빠지는 거죠. 집값은 싸지고. 그러니까 뭐 전세를 한번 보면 최근 전세값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저금리 시대에 왜 전세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금리가 쌌으니까. 이자보다는 전세 자금 네. 그 이자보다는 월세가 월세가 있으니까. 비싸니까. 네, 월세보다는 이자 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이자율이 막 오르다 보니까 네. 전세를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 감소했죠. 근데 아파트 공급은 증가했으니 문제는 이것도 수요 공급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다. 아, 네. 예, 뭐 그러니까 소위 전세값이 빠지게 되면 매매가도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분양가도 사실 하락해야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하락해야 맞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는 이게 왜 그럼 분양가는 안 빠지냐? 분양 원가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통계치를 거기서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2년의 어떤 이제 오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건축 자재값이 35.8%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아, 자재가 올랐다. 그다음 인건비도 한 10.1%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토지가가 또 한 7% 상승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다. 네. 원자재값, 뭐 다음에 원가가 올랐다. 인건비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토지 가격도 올랐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네, 그러네요. 집을 지으려면 이제 PF라 그래서 이제 네.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금리도 올랐잖아요. 금융 비용도 한 2배가 올랐대요. 이렇게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집값이 떨어진 만큼 분양가를 떨어뜨려가지고는 손해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돈을 벌려고 지금 뭐 건설사도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는 안 되네요. 내리는 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떤 보고서에 준 내용이고,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당분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즘 분양 시장은 어떤가요? 분양가가 싸지 않다고 한다면 미분양도 이제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분양 얘기가 좀 되게 있다가 네. 요즘 그냥 좀 아리송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뭐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문제는 서울이나 서울 가까운 수도권 같은 경우에 네. 최근 분양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또 괜찮아졌다. 네. 오히려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아시겠지만 최근 뭐 정말 유명했다.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했다. 네. 그 둔천주공 아파트 분양. 네네. 네. 둔천주공 아파트 네. 분양이 뭐 이렇게 대리 많이 했는데 결국은 완판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인데요. 네. 거기 뭐 워낙 네. 진짜 최고였죠. 네. 아마 서울에서 최고로 아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네. 결국은 미분양 우려도 많았는데 결국은 다 완판됐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리에서 분양했던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역시 완판됐고요. 와. 그다음에 저기 영등포 쪽에서 이제 자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네. 역시 완판됐고요. 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죠 저기 뭐 정부에서 뉴홈이라고 이제 약간 공공 분양인데 사전 청약을 했는데 역시 완판됐어요. 특히 뭐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이 한 200대 1까지 나왔어요. 200대 1이요? 198대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평형에 따라서 최고 경쟁률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 부동산을 바라본 심리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긴 해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결국 생각해보면은 내 집 마련이나 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내가 가진 이 집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 그냥 뭐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린다면은 참 좋겠는데 사실은 뭐 요즘 어떤 전문가라도 그거에 답을 선뜻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요즘 다 그렇고. 네. 자,
시장이 사실 지금은 이제 횡보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상승일지, 하락일지, 네. 그 예측이 너무 어렵대요. 네, 참 어려운데요. 이게 또 부동산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금리가 어떤지, 네.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금리가 지금 부동산에서 네, 초미의 워낙, 관심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되고 있잖아요. 상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네. 잡으려고 그제도 막 뉴스에서 그쵸.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예측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픈데 네. 최근에 또 막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 뭐 무슨 파산. 뭐 무슨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 힘들어져 가지고 뭐 저기 UBS가 인수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더 고차방정식이 된 거야 이게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뭐 그러니까 부동산 예측도 더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의 일부인 거고. 네. 뭐 기본적으로 경제는 꾸준히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본다면은 부동산도 이제 우상향할 거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 같은 게 아니라 최소한 집을 사면은 그래도 몇 년은 거기 뭐 살다가 팔고 뭐 이러잖아요. 뭐 몇 년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길게는 몇십 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네.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저는 실거주자 입장이라면은 지금 분양가도 오른다고 하는데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뭐 분양 쪽을 노려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분양은 노려볼 만하네요. 네. 다음에 또 뭐 금매, 네. 금매로 이렇게 사시는 거는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 팔 거 아니니까 길게 최소한 몇 년은 가져갈 거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몇 년 뒤에는 또 지금보다 경제가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보고 집값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내 집 이전,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좀 옮기고 싶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팔 때는 이제 부동산 복비가 나올 거고, 살 때도 복비가 나오고, 사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팔 때 양도소득세 나오고, 네, 돈이 많이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비용이 줄어요. 다 줄어요. 아, 현재로 봤을 때는 줄고 네. 미래시로 봤을 때는 뭐 만약에 금액이 올랐다. 그러면 그때는 그 그때보다는 더 비용이 높다. 많.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거래 비용이 굉장히 작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옮기기에 사실 나쁜 타임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문제 내 집을 그러니까 매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잘 안 팔려. 그러니까 내 거를 좀 적당한 가격에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정도에 잘 팔 수 있다면은 저는 옮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집을 내지 말고 내가 살 곳을 지금 큰 데로 이전을 하고 싶으면 적당한 가격에 팔고 적당한 가격에 매매를 잡아야죠. 네. 그런 현명한 방법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뭐 앞으로 그런 거는 있네요. 적어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경제 위기 때는 또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또 이런 경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또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기회가 온다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얘기 들려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